할아버지야. 교육감 할아버지. 뭐라고? 아저씨랑 같이 양계라. 유치원 다닐 때 기억이 새롭습니다. 오늘 파장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 또 젊은 어머니들 함께 교육감 모시고 말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기회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로서는 오늘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 전국 순회 이틀째 날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더 많은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으로 저는 한 달 넘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 청합 광장의 노숙자에서 전국구 노숙자를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또 외면할 수 없다 하는 생각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최근 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 뒤집기가 예고되면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반값 등록금, 고교 의무교육 등 줄줄이 공약들이 뒤엎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상현 경기도 교육감님도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신데 아마도 매우 당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 포기 선언을 하고 무상급식 예산의 전액 삭감을 또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의 어려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민주주의 후퇴가 이제는 아이들 보육 문제와 급식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 와서 보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결국 민생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니까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공약들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도, 아이들 키우는 보육 문제에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연금 문제에도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만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부모님들이 지금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약속한 무상보육 공약 뒤엎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가정 중에 외벌이만으로 넉넉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벌이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0, 40대 부부들에게 보육비 부담은 매우 큰 것입니다. 하지만 울먹 겨자 먹기로 많은 보육 비용을 지불하고 일터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계형 맞벌이 부부들에게 보육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실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곧 들어닥칠 보육 대란 기세에 요즘 맞벌이 부부님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국가적 차원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대통령은 미래로 나가자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인색하기만 한 세상입니다.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나쁜 대통령이 될지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연금을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무의미한 소득 구분으로 국민을 구분하고 분열시키겠다는 내용을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말이 차등 지급 아니지 국민 분열 정책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시작된 7개월 내내 공약을 뒤집고 말바꾸기 해온 국민 기망 행보에 최종점을 찍으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약속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개월의 임기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경로당까지 갓난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국민을 속이고 신뢰를 짓밟았습니다. 재벌들과 수보부자들의 비밀 금고는 감싸고 돌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국고 지원과 모든 노인들에게 차별 없는 연금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은 이제 돈이 모자라서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7개월 아이들도 속고 노인도 속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속았습니다. 아니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정권에게 손톱만한 신뢰와 믿음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판단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훌륭한 한 정치인의 연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연설문의 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치가 극한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정책들은 쉽게 뒤집힐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정권 교체만 기다리며 반대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국력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연설은 2010년 6월 29일 세정시 수정안 표결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고스란히 지금 대통령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더 이상 기만과 허위의 가면국을 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양보선의 끝입니다. 여기가 민주당의 인내선의 끝입니다. 민주당은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무상 보육과 관련해서는 워낙이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고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이 이제 교육부 소관이라 교육청 소관이었습니다만은 지난해부터 누리교육이 시작되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5세아 보육 지원을 100% 교육청이 하기 시작했고 금년에는 3, 4세 30%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이제 4세아와 5세아 100%를 교육청에서 하고 내후년부터는 3, 4, 5세 모든 보육료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교육청이 바로 보육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김한길 대표님께서 오셨고 또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정강으로 또는 당론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무상보육,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실은 지방교육개정 개부분법 이것은 이제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님께서 이제 이미 지방교육재정 교부분법 개정안을 내셨습니다만은
지금 내국세 교부율 20.27%를 25%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셨습니다만은 그 개정안이 빨리 좀 통과되어서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실은 그렇게 해야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이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준까지라도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경기도청에서 이제 실은 지금 경기도 재정 위기를 이유로 해서 친환경 급식 지원비를 이제 깎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희 자신도 지금 경기도에서 법에서 정한 전출금을 제대로 이제 주고 있지 않아서 실은 경기도 교육청 예산도 크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제 금년도에 경기도청에서 우리한테 전출해야 될 돈이 최소 2,094억 원이 지금 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 보육에 대한 우리의 지원금 자체도 실은 저희가 한 2달 정도는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넉 달치를 못 세우다가 지난 7월 달에 우리 본 예산을 감액하는 그 추경을 세워서 그걸 통과시키면서 이제 2달치는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11월, 12월 것은 아직 세워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청에서 이제 법정 전출금 2,094억 원을 주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금년에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육에 대한 지원액은 이제 3,321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더 증가해서 4,500억 원, 내후년에는 이제 6,100억 원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육 지원을 교육청에서 이제 3, 4, 5세는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고 또 유치원은 그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어린이집과 교육부 이것에 대한 지원 감독 또 지원 체계 이것이 좀 일원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면을 좀 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산에서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화 개혁을 촉구하는 진실의 촛불이 밝혀지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목표하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일으켰던 민주주의가 불과 몇 달 사이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경찰이 은폐, 축소하는 데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안기부나 경찰의 주요 인사들과 내밀하게 내통하고 있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민생 문제 역시 대단히 심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등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출범 6개월 만에 이미 민생 포기 선언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께 월 20만 원씩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공약을 뒤집고 소득 구분으로 국민을 구분하고 분열시키겠다는 내용을 내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말이 차등 지급 아니지 국민 차별안, 국민 분열 정책의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가 시작되고 7개월 내내 공약을 뒤집고 말 바꾸기 해온 국민 기만 행보의 최종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약속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개월간의 임기를 통해서 어린이집에서부터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국민을 속이고 신뢰를 짓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개월 나라의 아이들도 속고 어르신들도 속고 온 국민이 속았습니다. 어쩌면 지난 대선 때부터 이미 국민들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한 정치인의 아주 훌륭한 연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연설의 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치가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연설은 2010년에 지금은 대통령이 되신 박근혜 의원께서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더 이상 기만과 소위의 가면극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좋은 말씀들 듣고 민주당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어르신들 뵈러 올 때 제가 좀 더 이렇게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왔어야 하는데 지금 제 처지가 아시는 대로 노숙자 신세이고 노숙자면 노숙자답게 하고 다녀라 이런 말씀들 계셔서 이 복장 그대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길이 왜 그렇게 노숙하고 있느냐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더 많은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 가지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천막에서 노숙했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는 이 대한성공회의 김근상 주교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 주교님 만나러 갈 때 그 주교관 앞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 서서 그 비석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6월 민주항쟁이 시작돼서 마침내 민주화의 새 역사가 마련됐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게 1987년 6월 항쟁 때 일이지요. 그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우리 사회를 전체를 휘감쌌고 그 결과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그래도 정착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어렵사리 바로 세웠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한꺼번에 심하게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대로 묵과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 민주주의 바로 세우지 않고는 민생도 제대로 우리가 챙길 수가 없다 하는 생각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국정원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여러 국민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시청 앞 광장에 천막 친 지 한 달 좀 넘었는데요. 천막을 친 지는 이제 2달째가 돼갑니다마는 그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가 천막을 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한 30%에서 4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막에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 나와서 집회를 하고 또 밤에는 촛불 집회를 하고 했더니 이제는 여론조사에 보면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국민들이 60에서 70%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점에 있어서 공감하셔야 우리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인고 하니 제가 9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낮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의 공약들을 뒤집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어르신들께 매월 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나라에 돈이 모자라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공약이고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께 약속했던 것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온 대통령 후보들은 마음 놓고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짓과 불신이 팽배해 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한 공약들을 지킨다는 조건부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공약들을 뒤집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특별히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이 둘 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그동안 전국을 돌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먹고 살기가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진다는 조짐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이 두 가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김한길이가 전국을 돌고 있고 또 전국을 돌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의정에 반영할 것은 또 제대로 열심히 반영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나한테 왜
모래내 시장이라고 하는데 서울에도 모래내 시장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홍제천이라는 이 개천이 있는데 여기는 건산천이라는 천이 있다죠. 예. 서울의 모래내 시장 가보면 상인분들이 인심이 후한데 여기 걸어오면서 몇분 만나보니까 이 모래내 시장 역시 인심이 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복장이 좀 단정치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대단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서울의 그 시청 앞 광장 앞에 한 달 넘게 노숙하다가 지금 전국을 돌기로 나섰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선거를 왜곡했고 또 그런 사실을 경찰이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로서 확인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헌법이 무시되고 파괴되는 상황,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상황이 묵과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위기의 엄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하자는 것인데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집니다. 아니다 다를까 며칠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선 후보 당시에 대표적으로 공약했던 것들을 다 후퇴시키고 백지화시키고 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누구에게나 20만 원씩 주겠다고 아주 큰 소리로 공약했었는데 그거 뒤로 물렸고요. 특히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년층 나를 때 가장 큰 손해가 나는 약간 파기입니다. 노인분들은 조금만 덜 받으시지만 지금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국민연금 잘 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평생 동안 한 3천만 원 정도의 손해가 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일수록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벌을 주겠다는 아주 엉뚱한 정책입니다. 기초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별 복지공약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복지공약들을 전부 백지화하거나 후퇴시키고 있거든요. 특별히 민생하고 직결된 공약들, 무상보육,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하더니 전부 그 예산을 국고에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밀어놓고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대학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돌보미를 지원하겠다는 공약, 어른들에 대한 소위 치아 치료를 국가가 담당하겠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 모든 민생 관련된 공약들이 이렇게 백지화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사실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마는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식적으로 제가 대표 취임 연설에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상인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 쓴소리 경청해서 듣고 이런 국회에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